네. 권유 교수님 초대 및 이렇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유전자 가위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조금 근데 심장 유전자 가위 학회는 아니어서 좀 기초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제 엠마누엘 샤펜들이랑 제니퍼 도드나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받은 거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그 발견 때문에 받았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원래 자연계에 있는 어댑티브 박테리아랑 알키아한테 발견되는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입니다. 구성하는 거는 이제 cas9과 그리고 크리스퍼 RNA 그리고 트레이스 RNA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겟을 인지하는 방법은 cas9이 프로테인 DNA 인터랙션으로 다이렉트하게 PAM이라는 시퀀스를 인지합니다. 이거는 cas9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cas9이 그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니스에서 뽑은 cas9, 우리가 줄여서 SPcas9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스트랩토코커스 cas9 경우는 GG, NGG 시퀀스를 인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안이 연기서열을 갖다가 이제 크리스프 RNA에는 가이드 5' 업스트림에 있는 20개 연기서열, 즉 가이드 시퀀스라 그러는데, 이게 왓슨 앤 크릭으로 베이스 페어링 하면 돼서 총 여기 20개, 여기 2개에서 총 22개가 매칭되면은 cas9이 또 엔도누클레이즈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게 중간에 자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 그 2012년도에 이제 엠마뉴엘가 이제 제니퍼 도드나 그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로 뭉쳤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RNA 이렇게 루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마 제니퍼 도드나가 이제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를 써서 되게 쉽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루프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이드 RNA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싱글 가이드 RNA 혹은 sgRNA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컴포넌트는 2개로 줄어듭니다. 3개에서. cas9, 그러니까 싱글 가이드 RNA를 넣어주면 되고, 이 싱글 가이드 시스템은 자연계에서 있는 그 크리스퍼, 자연적인 RNA 듀플렉스 기반한 크리스퍼보다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cas9의 모습, 그냥 유전자 가위라고 하니까 실제로 가위처럼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실제 이제 가위처럼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엔자임이니까 엔자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붙어가지고 자르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자임처럼 생겼습니다. 붙어서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 좀 걸립니다. 시간 좀 지나면 좀 더 잘릴 텐데요. 이게 이제 cas9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초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실 텐데요. 베이스 에디터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사이티딘이라는 데서 염기를 제거하면 유리딘으로 바뀌어요. 유리딘은 DNA 폴리머레이즈가 타이미드로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데노신에서 이 염기가 제거되면 이렇게 이노신을 바뀌고, 이노신은 DNA 폴리머레이즈가 구아노신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미네이션만으로 사이티딘 to 타이미딘, 아데노신 to 구아노신, 즉 C2T or A2G 컨버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만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프-cas9과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우리가 링커 프로틴이라고 그러는데, 링커를 달아서 하면은 이 크리스프-cas9이 타겟을 찾아가고, 이 줄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가 어디 딴 데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는 또 싱글 스트랜드 작용하는데, cas9이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루피 만들어서 여기 싱글 스트랜드가 노출되죠. 여기 있는 C를 갖다가 T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C2T 컨버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랑 크리스프-cas9을 결합시켜 가지고 A2G 컨버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엔자임 이런 시스템 갖다가 베이스 에디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베이스 에디터 같은 경우는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팅과 아데닌 베이스 에디팅 딱 2가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C2G 베이스 에디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퓨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A to T 컨버전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베이스 에디팅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가장 최신입니다. 2019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퍼캐스나에 쓰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고, 대신에 그 디아미네 대신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션을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시퀀스가 조금 깁니다. 3 프라임 엔드가 길어 가지고 이 3 프라임 엔드가 여기를 바인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이렇게 익스텐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검정색과 빨간색의 cDN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cDNA를 가지고 이 cDNA는 DNA입니다. DNA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처음에는 3 프라임 플랩이 되겠지만 낮은 확률로 5 프라임 플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5 프라임 플랩이, 그러니까 3 프라임 플랩이 도미넌트 할 것 같지만 5 프라임 플랩이 되면은 이렇게 난 도미넌트 되는 플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5 프라임 플랩은 우리 몸에 이 5 프라임 플랩 자르는 뉴클레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리액션이 일어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 시퀀스가 결국에는 이게 DN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인텐디드 에디트를 이제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맞는 가깝습니다. 모든 종류의 서브스티션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스케일의 인서션, 딜리션인데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메팅은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타겟 시퀀스만 정해주는 게 아니고, 타겟 시퀀스의 이 프라이머 바인딩 사이트 길이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짧게는 1부터 길게는 17까지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리버스 템플레이트 플레이트, 이거 같은 길이도, 이것도 이제 뭐 저희 구조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길이가 뭐 플러스 1부터 뭐 사실 무한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뭐 30 안쪽을 쓰게 되겠는데, 뭐 길게 잡으면 50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버스 트랜스크립트 템플레이트, 이 길이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정해야 될 게 팩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자 가위는 1차원적인 디자인이었어요. 타겟 시퀀스만 결정하면 딱 되는데, 지금은 한 개의 인텐디드 에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컴포넌트를 3차원적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연구를 좀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울대 김조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이제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 유전 질환이 이제 이 돌연변이가 포인트 뮤테이션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A라고 적어놓은 이게 원래는 여기가 G여야 됩니다. G여야 되는데 이게 A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파라미터를 디자인했죠.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타겟 시퀀스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한 8개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각 타겟 시퀀스 하나당 리버스 트랜스크립트 템플레이트 길이를 이제 한 11가지 정도 섞고, PBS 길이 한 5가지 섞어가지고 총 한 435개의 페가레니를 이제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잘 될지 저희도 감이 없어서, 저도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전부 다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400여 개를 전부 다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이트풋을 하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몇 달 걸려가지고 평가해 보면 대부분 여기 걸리고요. 5% 미만, 1, 2%에 걸리고, 아주 몇 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걸 골라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썼었는데요. 이렇게 뭐 우리가 이게 하나 이거 만드는데 400개 해가지고 석 달 걸리고, 이렇게 사실 석 달도 실험을 잘하는 친구가 실험을 석 달이지, 우리 석사 학생이 하면 한 6개월에서 한 거의 1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이트루프 방법을 그동안 개발해내는 게 있는데요. 사실 프라메이팅이 아니고 처음에는 CPF1 이런 유전자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Cas12a라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때는 CPF1을 불렀는데, 어쨌든 크리스퍼 Cas12a 액티비티, 그것도 이제 일종의 Cas9 같은 뉴클레이즈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이트루프 방법을 개발해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대량의 그 액티비티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딥러닝해서 그걸 맞추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CPF 쓰는 사람 다 저희 걸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Cas9에다가 이제 확장했습니다. Cas9에다가 이제
캐스9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베이스 에디터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 모델은 저희가 뭐 이건 초기 버전입니다. 사실 이게 보시면은 모델을 만들 때 저희가 쓰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게 3차원적인다 보니까 저희가 하이 스루풋을 하더라도 하이 스루풋 이 이밸류에이션도 그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 가능한데요. 보통 수만 개만 돼도 굉장히 실험량이 많습니다. 하이 스루풋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뭐 이게 PBS, RTT, 기빌리 모든 걸 다 합치면은 수십만 개 너무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개만 골랐어요. 이렇게 몇 개만 골라가지고 PBS 길이도 뭐 몇 개만 골라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부 다 커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PBS 모든 길이 그 RTT 길이도 1부터 50까지 모든 길이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방법은 역시 이제 임상에서 쓰이는 랜덤이제이션 방법을 썼습니다.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어쨌든 이런 디자인을 전부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든 게 이게 26만 개 정도의 프라메팅 가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 정도 맞냐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캐스9이나 베이스 에디터 만들 때 뭐 저희 그룹 말고 다른 그룹에 다 합쳐가지고 보통 한 10,000개 정도, 많으면 한 3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왔었고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만든 이제 프라메팅을 예측한 초기 버전 같은 경우는 한 4만 개, 39만 개, 3만 9천 개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좀 만들기 위해서 26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지 스케일의 액큐럿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많이 얻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26만 개 데이터 이게 100% 정확한 걸 얻었습니다.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라이브러리 디자인한 건 55만 개를 디자인했었고요. 그 중에 에러가 난 거 이런 거 다 빼고 26만 개만 골라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26만 개의 폐가르네 데이터를 다 측정해서 그걸로 이제 딥러닝에서 만든 모델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 하나로 그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X축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값이고 실험적으로 Y축이 이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이렇게 예측한 값이에요. 보시면은 페어슨 코릴레이션 한 0.84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그 유전자 가입 분야에서 이 액티비티 측정을 해보면은 실험을 반복 실험 똑같은 실험 반복해도 한 0.87, 0.9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맥시멈인데 0.84 정도면 거의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 프라메팅이 제가 한 프라메팅 2라는 걸 썼어요. 사실 프라메팅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라메팅 2가 있고 3까지 이제 이 논문 할 때는 3까지 있는데 지금은 4, 5, 6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라메팅 버전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셀 타입마다 또 이 프라메팅 이피션시가 다릅니다. 어떤 셀 타입에서는 어떤 프라메팅이 잘 되고 어떤 셀 타입에서 셀 타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이스루퍼 실험을 이거는 이 26만 개 만드는데 이렇게 제로비만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셀 타입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293 세포에서 한 거예요. 293 세포에서 하지 않고 셀 타입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마다 다 그 연구를 한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실험할 때는 실제로 다른 셀 타입을 쓸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큰 이제 뭐 장점이랄까 딥러닝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파인 튜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파인 튜닝이 어떤 거냐면 큰 모델이 일단 하나 있으면 그 모델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꿀 때 필요한 데이터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수천 개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셀 타입에서 그런 다양한 프라메팅 에디터에 대해서 우리가 셀 타입을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실험을 수천 개를 가지고 실험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데이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된 모델을 한 10여 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 복잡한데 X축은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쓴 데이터인데 공부할 때 어떤 데이터 썼냐면 293 세포만 보시면 293 세포, HCT 1616 세포, DLD1, 뭐 A549 런캔서죠. 이렇게
뭐 이런 세포, 그리고 마우스 세포인 NIH3T3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다양하게 놓고, 그리고 프라메이터도 P2, 뭐 P2 max, P2 max의 뭐 EPEG RNA, 그리고 P4, 뭐 그리고 이제 뭐 NICHP 또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를 다 쓴 거죠. 다 써가지고 이런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해서 이걸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들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또 테스트 데이터, 정답지죠. 이걸 정답지에 대해서 맞추는지를 봤습니다. 사실 뭐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이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랑 이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는 서로 오버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거기서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그 맞춤형 모델이죠. 이게 이 검정색 선이 맞춤형 모델이 되는데 이 맞춤형 모델이 가장 잘 맞추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만약 실험을 할 때는 뭐 선생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세포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세포랑 가장 가까운 파라미터를 고르셔가지고 뭐 그럼 말 들면 A549에서 P4 max를 하시면은 이 모델이죠. 이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을 쓰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쓰시면은 0.74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이게 기본 모델이거든요. P2 이 모델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 모델을 써도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실험실은 지금 실험할 때 각각 세포에 맞춤된 그런 모델을 이제 거의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속 연구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모델로 우리가 디자인만 바꿨을 경우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피션시를 올릴 수 있는가를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초기 모델을 만든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그룹에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해가지고 실험했습니다. 해봤더니 그 그룹에서 낸 결과인, 그 그룹에서 디자인한 걸로 나온 결과인데 한 10% 정도 파라미터 이피션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모델이 되겠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모델은 이제 딥프라임이라고 저희 이름 지었는데, 이런 딥프라임을 쓰게 되면은 디자인만 바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바꿔서 파라미터도 안 바꾸고 세포도 안 바꾸고 그냥 가이드라인의 디자인만 바꿨는데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40%에서 뭐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는데요. 이 정도만 봐서 이제 뭐 디자인만 바꿀 수 있고, 이제는 페가레네를 선정할 때 옛날에는 하나 디자인하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하나 디자인하는데 3분이면 됩니다. 3분 안에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루에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까지, 뭐 수천 개도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렇게 만든 우리가 프라메이트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뭐 그 서울대 김정욱 선생님이 한 연구가 되겠는데, RP65 유전자가 이제 망가지면은 레버 컨제니탈 아마비시스라는 그런 컨제니탈 아이 디지즈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교정을 해주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프라메이팅을 이제 눈에서 전달을 하는데, 눈에 전달할 때 프라메이팅은 사이즈가 큽니다. 캐스9이 상당히 큰 단백질이 되겠고, 캐스9 자체도 한 개의 AB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 리버스 트랜스크립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로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두 개 나눠 담고요. 그리고 가이드 RNA 하나까지 해가지고 총 3개의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벡터를 만들어서 이게 눈에다가 이제 인트라비트리얼 앤 서브레티나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제 원래 정상에서는 빛의 반응이 잘하고, 근데 이런 디지즈 모델에서는 빛의 반응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를 교정해주면 빛을 쬐었을 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력 검사를 하면 시력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눈만 아니고 이제 메타볼릭 리버 디지즈,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장효연 박사가 한 건데요. 그 FAH라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펑셔널 로스가 되면은 타이로시네미아라는 그런 이제 리버 디지즈, 메타볼릭 리버 디지즈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일드 타입은 시퀀스가 G가 되겠는데 이거 A가 돼가지고 이게 스플라이싱 디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FH 단백질이 이제 펑셔널리 로스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역시 프라메이팅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플라스미드를 만든 다음에 꼬리로 하이드로 다이나믹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리버로 가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해가지고 그 결과가 되겠는데, 이게 Y축이 이제 이 마우스의 특징이 바디웨이트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웨이트이 감소되다가 우리가 유전자 교정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유전자를 교정해 주면은 와일드타입에서는 FH 단백질 나오고 디지즈 모델은 안 나오고 P3는 조금 나옵니다. 몇 개 더 빼서. 사실 우리가 유전자 교정 효율이 인비보에서는 높지가 않아 가지고 몇 개만 교정되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만 지나면은 이러한 세포들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들은 죽습니다. 톡식 메타볼릭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정식하고 증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웃그로스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아웃그로스가 되면은 리파퓰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한 40일 지나면 40% 저희 헤파토사이트가 이미 이제 FH 유전자 파지티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실험 시 유구상 학생이랑 장혜원 박사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들 김정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김일곤 교수님 같이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